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집을 사면 안 되는 이유. 오늘은 지금 당장 집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소비자의 권리라는 게 있죠. 내가 필요한 물건을 내 돈으로 내가 사겠다. 소비자의 권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내 돈으로 내가 사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은요. 첫 번째, 이 재산권 존중의 원칙과 두 번째,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거든요. 즉,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라는 거는 여러분 돈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싸게 사시든 비싸게 사시든 선택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근대민법의 3대 원칙 하나가 더 첨가가 되겠죠. 그것은 바로 가실책임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한테 모든 책임이 다 있다는 거죠. 즉,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아파트를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겠고 싸게 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차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바로 투자를 한 사람들, 또 내 집 마련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책임이 바로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 바로 여러분이 취득하는 부동산하고 묘하게 왠지 모르게 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것은 아마도 이 개인의 권리를 다룬 법이 바로 민법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집을 사든지 팔든지 모든 권리는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사느냐, 이런 타이밍이 참 중요하겠죠.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아파트의 평수와 층수, 즉 모든 조건이 그냥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32평 아파트예요. A라는 사람은 매도 가격이 6억 원에 매도를 하고 B라는 사람은 매도 가격이 6억 1천만 원에 매도를 하고 C라는 사람은 매도 가격이 5억 8천만 원에 매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부동산이 아파트가 팔려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비싸게 판 사람 6억 1천만 원하고 싸게 판 사람 5억 8천만 원하고는 무려 3천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얘기고요. 또 6억 천에 사신 분하고 싸게 산 5억 8천에 사신 분하고도 3천만 원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동일한 조건이지만은 아파트가 거래되는 금액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을 살 때, 부동산을 팔 때 어떤 부동산 기술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금액이 이처럼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부동산을 비싸게 파는 기술, 이게 부동산 매도의 기술이고요. 부동산을 싸게 잘 사는 기술, 이러한 기술이 바로 부동산 매수의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잘 사는 것과 잘 파는 것을 합쳐서 저는 부동산 재테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집을 사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설명을 해 나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본다면 한일 간의 경제 전쟁이죠. 이러한 경제 전쟁은 그 결과를 함부로 예단할 수도 없어요. 결국 이러한 분쟁이 장기화될 때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미국의 반도체 회사나 중국의 반도체 회사 등이 반사이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또한 현재 2.2%를 예상하지만 거의 1%대로 진입이 될 것 같고요.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전쟁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아마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감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분명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요. 특히
더 큰 문제는요, 한해 간의 경제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이러한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경제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불확실성 아닙니까? 여러분이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불확실성이잖아요. 지금 투자하는 게 야 이거 불안한데? 라고 하면 불안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불확실성이 높을 때 투자를 하는 게 그게 두렵고 무섭다는 얘기고, 결국 이러한 두려움과 무서움은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요번 일본의 수출 규율에 인한 한국과 일본의 경제전쟁, 우리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또 우리가 차마 생각해보지도 아니한 그러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불확실성이 이만큼 커졌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본다면 분양가 상한제 실시라는 거죠. 이 민간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가 된다면 분양하는 아파트가 현재 시세보다는 적게는 20%, 많게는 40% 정도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로또 청약이죠. 당첨만 되면 돈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또 기분이 나쁜 거죠. 수익이 감소가 되니까. 또 기존의 아파트 입장에서는 이건 반길 수 없는 정부의 정책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신규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가격이 비싸지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데, 신규로 짓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20 내지 30 내지 40% 하락을 한다. 떨어져서 가격을 판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물론 2, 3년 뒤에는 공급 부족으로 또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분들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죠. 왜냐하면 건설회사가 수익이 안 나니까 아파트를 안 지을 거 아닙니까? 아파트를 안 짓는다.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면 2, 3년 뒤에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런 말씀도 맞을 수가 있는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 공급이 부족하지 아니한 때가 있었나요?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 2, 3년 뒤에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지만은 2007년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 이후 부동산 가격은 2008년도 고점, 요 가격을 복귀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냥 2008년도가 고점이라고 그러고 서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시점 2014년부터라고 하더라도 단순 계산해도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압구정동 현대 3차 아파트 108제곱미터인데요. 2007년도, 2008년도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하한가 매매 금액이 1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11억, 2010년도에 13억, 2012년도에 9억 5천, 2013년도에 15억이라는 얘기죠. 즉 가격이 재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2016년 8월 달에 14억 5천만 원이 됐다는 얘기죠. 즉 2008년도 정고점을 뚫은 그런 시기가 2016년 8월 달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무려 8년이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을 또 보시면 상계동 주공 10단지 아파트 70제곱미터 아파트인데요. 2008년도 금액이 2억 4,250만 원이고요. 2009년도 2억 4천, 2010년도 1억 9천, 2012년도 1억 7천, 2014년도 1억 6,750, 그리고 2015년도 이제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 2017년 8월 달에 매매 금액이 하한가로 3억 1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2008년도 8월 달 정고점 2억 4,250만 원을 뚫은 시점이 2017년 8월 달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2008년도 고점을 뚫은 그 시기는 2017년 8월 달이라는 얘기죠. 무려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2, 3년이 지나면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러한 통계와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때 변수도 있었죠. 2008년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 또 뭐 상대성, 또 부동산의 특성 등등 해가지고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고 이러한 기간이 정고점을 뚫을 기간이 몇 년이 걸려야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9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서울의 입주 물량이죠. 8월 달에 3,640세대, 9월 달에 8,156세대. 요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즉, 입주하는 세대수가 많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서울 쪽이 재미가 없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본다면 정부의 끊임없는 부동산 규제 정책이지 않습니까? 대출을 규제하고 투기지역 지정,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부동산 세금에 대한 중과세, 양도소득세 중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인상을 하고 보유세를 올리고 여기에다가 분양가 상한제도 실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정부는 끊임없이 부동산 시장을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어렵고 힘들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로 본다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앞서 우리가 봤던 압구정동 현대 3차 아파트 108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013년 8월 달에 하한가로 10억인데요. 2019년 7월 달에 하한가로 2억 1,5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2배 이상 올라가는데 6년밖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 입장이라면 1년에 2억씩 돈을 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너무 많이 올랐다면 좀 쉬었다 가는 것도 정상적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로 본다면 공급 물량의 증가입니다. 이제 상기 신도시 30만 가구 발표됐지 않습니까? 매 장사 없다는 말이 있죠. 수요와 공급 법칙이라는 시장에서 공급의 증가는 부동산 가격의 감소를 유발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지금 당장 집을 사야 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혹자들은요, 이 바닥일 때 집을 사야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이 바닥인지 다음 달이 바닥인지 내년이 바닥인지 아무도 몰라요. 확률 게임에서 지금이 오히려 다음 달에 비해서 고점일 수도 있고요. 지금이 오히려 내년에 비한다면 더 고점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내 집 장만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요.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당장 부동산을 사야 할 그러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내 집 마련의 기회, 부동산 투자의 기회 기다리시면요. 반드시 싸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요. 돈 열심히 모으시고요. 아껴 쓰시고 열심히 부동산 공부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